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IT본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뭐 영어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웰컴 백입니다. 땡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어땠습니까? 라스베가스는 추웠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추웠고요. 네.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자마자 좀 감기 몸살이어서 다행히 아이고.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 다 받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CS 보고 온 건 맞으시죠? 아까 네. 대신 출연하신 연구원께서 네. 태양의 서커스 아니냐 뭐 이야기가 나. 태양의 서커스는 보진 않았고 스피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아주 멋진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AI 만나고 왔습니다. AI 네. 로봇하고 대화하고 왔습니다. 자, 정말 CES 뉴스로 접한 분들 많을 테고요. 네. 온 디바이스 AI 또 뭐 HBM 또 모빌리티 정말 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CES에 있다. 바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바로 전자쇼입니다. 네. 자,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 때 이 CES가 진행이 됐었는데 한 번은 온라인이었고 한 번은 약간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코로나 이전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뭐 시장통의 느낌이 날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골목골목에 너무 사람 많은데? 라는 정도였고 우리나라 부스들이 항상 인기가 많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데서는 보려면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돼가지고 저는 일부러 마지막 날 사람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보고 뭐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10일 날 마지막 가셨군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참여자 수는 미국 다음이 중국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부스가 중국 부스는 좀 한쪽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큰 업체가 나왔다기보다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품이나 OEM 이런 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좀 한국 부스나 아니면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조금 아쉬웠던 건 한국 부스가 정말 많았는데 갑자기 여기에 갑자기 한국 부스가 왜 있지?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뭉쳐서 있었으면 거의 한 층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가 한국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다음엔 그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좀 특징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통 원래 CES는 한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거야. 와우. 그런데 이게 당장 상품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재밌는 게 1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한 2, 3년 후의 미래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만간 출시 예정이거나 이거는 당장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네? 라는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에 경기가 여러 가지 좀 불안전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10년 후의 미래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하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세션이 있고 미디어들이나 이제 미리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세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의 특징은 그렇게 미리 예약하거나 미디어에게만 보여주는 세션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출시될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부스에 가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품을 계속 보게는 좀 막는 듯한 이런 느낌들까지 좀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뒤 현대기아차 그룹은 운동장 축구 운동장 크기만큼의 또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단 이번 CES 2024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좀 어떻게 고민하다 이 한 줄을 생각했는데요. 이게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지난 12월에 포브스지에서 2024년부터는 AI라는 말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없어지거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어디에든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굳이 우리가 AI라고 꼽을 필요가 없다. 일상화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대로 느꼈어요. 이제 AI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모든 제품, 심지어 우리가 알기는 화장품 회사들 이런 데들도 다 AI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데들에서 그냥 AI가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AI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이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유용성을 줄 것이냐, 즉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AI라는 단어에 대한 뭔가 열정이나 열광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좀 구체적인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연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이야기하면 이제 특별할 게 없어지게 되는데 기조연설부터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AI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기조연설도 상당히 재밌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CES니까 컨슈머 일렉트릭 쇼니까는 이게 소비가전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기조연설자라고 하면은 그 쇼의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이런 데가 기조연설한 게 아니라 일단은 로레알 그러니까 화장품 뷰티 회사 있죠. 그 회사가 이제 첫날 처음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외에 월마트 아니면은 뭐 베스트바이 또 우리나라 HD 현대 나스닥 퀄컴 이런 데들이 했어요. 이거 이상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산업들에도조차도 다 이제 AI,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로 치면 월마트에 뭐 물건을 어떻게 놓는 배치부터 시작해서 그 거기에 있는 점원들이 물건에 대해서 찾는 것 혹은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때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아시안컵 시즌이잖아요. 아시안컵 시즌에 제가 축구를 보고 싶어요. 근데 축구 보면서 먹을 것도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는 먹을 것 검색을 따로 하잖아요. 근데 얘한테 이제 온라인 쇼핑몰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 오늘 아시안컵 볼 때 먹을 만한 것 좀 갖다 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거를 장바구니에 싹 담아서 한 번에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조차도 AI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 고민을 해결해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GPT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결국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구매 데이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알아서 얘가 센스 있게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구조화하는 이런 데들까지 다 서비스로 들어가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비 회사는 중장비를 컨트롤할 때 AI를 갖고 자율주행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아까처럼 화장품 회사는 우리 얼굴에 바를 화장품을 어떤 식으로 쉽게 추천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뭐 그 외에 뭐 커머스는 이제 유통에 대한 거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모든 곳에 AI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독 이번 CES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 말씀 많이 들으셨을 때는 오늘 좀 지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덕진 소장이 있으니까요. 온 디바이스 AI, 클라우드 기반 AI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AI를 어디에서 구동시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챗GPT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챗GPT가 인터넷이 끊어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이미 AI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진 보정하는 거.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좀 보정되잖아요. 그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 안에 그 AI 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탑재돼 있으면 챗 GPT 비슷한 기능들이 인터넷에 연결 안 되고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이 많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온 디바이스 AI가 어디 필요하냐?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통신을 통해서 계속 되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멈춰버리죠. 아이고. 근데 멈춰버렸을 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아예 멈추게 하는 게 있고 임시로라도 돌아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장비 자동차나 자율주행 한다는 차에는 다 이 온디바이스 AI 칩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온디바이스 AI로 갖고 그럼 자율주행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통신 끊겼을 때 위험할 때 한 5분 10분은 얘가 그걸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치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들은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냉장고한테 AI로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막 냉장고한테 뭔가 기획서를 써달라고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한 뭐 몇백 개 몇천 개 있겠죠. 제한돼 있겠죠. 그거는 데이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인터넷에 연결해서 계속 챗GPT 안 하고 이 부품 안에다가 온디바이스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들로 결국에는 기계의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 온디바이스 AI를 잘 활용하면 굳이 계속 인터넷에 연결되고 굳이 데이터를 계속 쓰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다. 그럼 그런 부분이 어딜까 보면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제조잖아요. 그럼 냉장고, 세탁기, 뭐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거에는 다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기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반도체 관련해서 온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삼성이 이제 올해 갤럭시 휴대폰 새로운 이제 상품이 네. 제품이 나올 텐데 버전이 나오는데 신모델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스마트폰에 원래 온 디바이스 AI 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뭔가 우리 사진 보정해 주거나 핸드폰에 음질을 좋게 하거나 이런 쪽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갤럭시 S24가 이제 미국에서 공개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거랑 더 발표를 한 건데 그때 이제 가장 컸던 게 통역 기능이죠. 통역 기능.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도 통역기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터넷 끊기면 안 돼가지고 막 일본 여행 갈 때 꼭 막 이렇게 테더링하고 연결해서 가고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데이터하고. 근데 데이터 요금도 나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계 안에 탑재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행기 모드나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통역이 되는 겁니다. 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녹음한 음성도 거기서 낼 수 있고, 심지어 이게 또 문자 보낼 때도 모든 문자 서비스들, 예를 들면 톡이든 일반 문자든 메모든 이런데 다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돼 있어요. 그럼 뭐가 장점이냐? 만약에 번역을 하려고 웹 서비스를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가 그들에게 오픈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다른 데에 내 문자 내역이 데이터가 한번 가긴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문자 내역을 번역해 줄 거잖아요. 근데 이 기계 안에서 번역해 주는 게 있다. 그럼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굳이 그 문자 내용이 어디 웹 서비스에 갈 필요가 없겠죠. 외부로 나갈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이 안에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삼성에서 출시된 거에 메시지, 그다음에 우리가 통화할 때도 통화에 있는 걸 약간 완벽한 실시간은 아니지만 마치 내 옆에 통역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통역이 바꿔주고 또 저쪽에서 얘기하면 통역이 바꿔주고 이런 형태로는 구현이 되고,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상대방은 일반 전화기 있잖아요. 집전화. 네. 집전화로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제 휴대폰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와.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스마트폰끼리가 아니라 통신과 상관없는까지 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놀라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립니다. 이 통역이 된다고 해서 엄마 아빠 나 영어 공부 안 할래요. 이거 안 돼요. 아니라는 말씀드렸고요. 네. 자,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이제 더 확대될 텐데 네. 수혜를 받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받는 관련 산업 종목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 반도체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가 이제는 AI 칩이 냉장고도 들어가고 심지어 선박도 들어가고 별의별 데 다 들어가니까 연관돼서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삼성이고 해외에서는 인텔 퀄컴 이런 데가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를 잘 하려면 데이터가 잘 정제되고 시스템화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계속 큰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적화되고 정리된 데이터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하는 쪽, 그다음에 이거를 잘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쪽, 이쪽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안 분야가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뚫리면 이제 정말로 다 뚫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봤던 CES에서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트랙터들 있잖아요. 예. 그걸 스마트폰으로 다 원격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존 디어에서 나왔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거 하나 뚫리면 전 세계 트랙터가 이제 다 원격으로 조정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니까 정말 영화에서 보는 일 안 생기려면 보안 분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깊숙이 지금 CES의 사후 이야기로 지금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데 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디지털 전환도 있고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는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자,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CES 현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